오늘은 구체적으로 여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도 있을 거고 고3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저희 학원이 실제로 논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하나라도 알고 가야잖아요. 그래서 논술이 뭔지 약간 안다고 하더라도 논술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실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합격 답안을 쓸 수 있을지 그것까지 좀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송건봉 선생이라고 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자료집이 표지만 좀 예쁘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집을 보시면요. 앞쪽에 4페이지부터가 실제 저희 교재하고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주제로 따진다면 소수와 다수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민주주의 혹은 민주국가라고 말하잖아요. 그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이념이라고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수결의 원리라든지 관용이라든지 대화 타협이라든지 아주 상식적이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배웠을 텐데 사실은 논술 문제로 대단히 잘 냅니다. 그러니까 기출 주제들을 좀 보게 되면요. 서울대는 이제 정시에서 논술을 폐지했다고 했는데 그 영향력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서울대가 낸 논술 주제들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직접 민주 정치는 영토가 넓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현하기 어려운데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가능해졌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가능한지 반론을 검토해봐라 라는 형태의 문제를 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로서의 자유와 평등의 구체적인 내용 혹은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덕목을 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검토해볼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2011학년도 동국대 수시에서 구체적으로 나왔었던 문제를 약간만 변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7페이지에 그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자리 보시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보통 민주주의 하면 기본적으로 그 운영 원리로서 다수와 소수로 구분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획일적으로 통합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소수가 그를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만장일치를 지향하고 다수와 소수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화하고 토론하고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소수란 개념을요, 조금만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권력관계의 개념으로 가면 소수자라고 쓸 수 있고요. 이걸 영어권에서는 마이너리티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용어 중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사실은 독자적으로 만든 것보다는 지적인 식민지처럼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이너리티라는 개념 자체도요, 미국에서 수입해 온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미국에서는 이 마이너리티라는 개념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주류인 사람들을 우리 와스이라고 부르거든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백인이어야 되고요. 화이트. 그 다음에 앵글로 섹슨 계통이어야 되고요. 종교로서는 프로테스탄티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 권력자인 거죠. 수적으로는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주류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주류에 대해서 대칭점에 있는, 그러니까 화이트니까 반대로 흑인이라든지 황인종, 유색인종, 그리고 앵글로 섹슨 계통이니까 유럽 쪽에서 혹은 영국 쪽에서 이주해 온 게 아니라 어느 쪽에서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남아메리카 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혹은 프로테스탄티즘을 믿고 있지 않은 비기독교 계통인 경우엔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아니라 비주류로서
차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사실 어떤 걸 주안점을 두냐면요. 이 민주주의라는 사회 과학적인 용어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 사례에서 이게 어떻게 발현되고 있느냐.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보면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고요. 색깔이 다르죠.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이니까 민족이나 아니면 거주 지역, 이주해온 지역이 다르고요. 종교가 다른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게 어떤 형태로 가느냐? 넌 나랑 다른데 넌 좀 이상하네? 라는 겁니다. 지금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 출신 고향이요. 제주도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사람이라고 알면요. 학생들이나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주도 말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을 하죠. 강방왕 고릅서 뭐라든지 머랭고람수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되게 신기한 외계인 보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차이를 그냥 독특하다라고 인정해주면 좋은데 사투리를 쓰거나 표준어가 아닌, 그러니까 표준어라는 말뜻 자체가 교양 있는 현대 서울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도 말을 쓰는 강방왕 고릅서라든지 이런 말들은 교양 없는 뭔가 무식덩어리들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린 차이가 차별을 낳는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WASP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주류인데 일반적으로 다수의 위치를 점하는 사람들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다면 자본가, 지배자와 피지배 대중이 있다면 지배자, 남성과 여성이 있다면 아주 특별한 사이가 있을 수 있겠죠. 아마존이라든지 뭐 아마존에서 이런 사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따진다면 남성, 그 다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다면 비장애인, 혹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있다면 서울 수도권 이 중심으로 사고하고 이게 마치 정상인데 나머진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다름으로 인정해주면 좋은데 차이를 차별의 구조로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민주주의의 원래 뜻이 뭐죠?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 이념이니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평등하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 그런 구조 속에서 그런 사례들을 어떤 원리에 따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논술 출제하는 교수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인 거고 실제로 그렇게 내죠. 다음 우리 알고 있는 익숙한 말 하나 해볼게요. 어떤 말이냐면 관용이란 말인데요. 관용. 그러니까 너그럽게 용서한다 이런 게 관용이죠. 근데 이 관용이란 용어도 동양 문화권에 있었던 말은 맞는데요. 실질적인 사회과학적인 쓰임새는 수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영어로 하면 톨러런스, 발음에 좀 문제가 있죠. 제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걸 프랑스의 불어식으로 발음하면 똘레랑스가 되겠죠. 이걸 번역해온 사람이 유명한 홍세화 씨입니다. 홍세화 씨가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하면서 번역한 거죠. 근데 이 관용이란 단어는요, 원래 나에게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으로 반대되는 사람의 신념이나 사고방식도 넉넉하게 인정할 줄 아는 태도라고 번역돼야 돼요. 그러면 이 관용의 태도를 실제로 갖고 있는가? 혹은 실제로 갖고 있는가? 갖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고 어떠한 운영 원리로 나아갈 건가? 이게 출제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똘레랑스. 그리고 그게 그동안 자, 다른 말을 한번 조금만 더 해볼게요. 다수 권력을 가졌던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가 보통 19세기라고 얘기하죠. 제국주의 시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랑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갔더니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우리랑 다른데 좀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집단적이고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침략하고 우리의 것을 이식시키는 방향으로 가죠. 그걸 동양만 놓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리엔트가 해 뜨는 지역이고요. 여기 형용사형을 만들고 ISM을 붙이면 조금 익숙하지만 잘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동양주의 혹은 동양학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요 동양학을 만든 건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다라고 만든 게 아니라 서구인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동양, 인도는 이럴 것이야. 중국은 이럴 것이야.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쟤네는 왜 비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우리는 합리적인 계약을 쓰는데 쟤네는 왜 공동체적인 관습, 그것도 악습을 쓰지?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양학의 내용은요. 동양의 주체적인 학문이 아니라 이식되어 온 것이고 그 이식되어 온 상태에서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죠? 본질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리엔탈리즘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인식해서 동서양의 평등한 관계를 만들 것인가 이런 논술 주제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7페이지에 보면요. 논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추상적입니다. 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재심은 가나다를 요약하시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중에 논술 공부해봤으면 요약 되게 많이 해봤을 거고요. 국어에서 비문학 영역을 하면 문단별로 요약하는 훈련을 되게 많이 했을 텐데 여기는 딱 300자 내로 하래요. 논제를 보면 논점도 파악해야 되고요. 요구사항도 파악해야 됩니다. 이 중에 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요약하라는 것이 요구사항인 거고요. 형식적이지만 300자 내외란 말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통 한 50자 정도가 한 문장이라고 쳤을 때 6문장 쓰는 겁니다. 6문장.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학생들은 재심은 3개를 각각 요약해버립니다. 그런데 숨겨진 출제 의도를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빠르게 지우고 한번 가볼게요. 재심문이 3개가 있는데 일단 뭘 찾아라? 공통된 주제를 찾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재시문과 나재시문과 타재시문을 요약해야 되는데 그러면 2문장, 2문장, 2문장인데요. 근데 실제로는 학생들이 이걸 잘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동국대학교는 4문항 정도 이런 문제를 내는데요. 학생들이 그걸 깔끔하게 A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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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벨로 쓰는 학생이 전체 지원자의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동국대가 직접 밝힌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도 무슨 함정이 있는데 어떤 함정이냐? 그냥 요약하면 안 되고요. 가재시문과 나재시문과 다재시문이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각자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걸 안 쓰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가, 나, 다를 읽었을 때 공통 핵심어를 먼저 찾아줘야죠. 근데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아주 요령만 가르쳐 드리면요. 핵심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빈번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 너무 중요한 개념어이기 때문에 영어나 한자어를 같이 써줍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걸 처음 봤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쓱 눈으로 볼게요. 원래는 한 3번 정도씩 읽어줘야 되는데 가재심을 보면 가라타니 고진 누구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쭉 가면 타자란 단어가 한자어를 괜히 써준 건 아니거든요. 타자. 그리고 쭉 가면 공존이란 단어가 있고요. 쭉 가면 4번째 줄에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고요. 쭉 가면 세계윤리에 대한 맥락이 있고요. 쭉 가면 쭉쭉쭉 갑니다. 거기서 잠깐 멈추고요. 못생기긴 했지만 저를 잠깐만 봐주십시오, 학생들. 네. 핵심어가 뭐냐? 아주 간단히 쓰면 이런 거죠. 우리 윤리와 사상 시간 때 이거 배웠을 수 있고 도덕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세계윤리가 필요해요. 근데 세계윤리는 어떤 거냐? 타자와 공존하고 타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야 된대요. 물론 조금 어려운 말이 있어요. 나 이전의 세대, 과거의 조상이고요. 나 이후에 미래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은 동물이나 식물이겠죠. 거기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타자의 범위를 좀 넓혀놨어요.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가는 세계 윤리의 내용으로서 타자와의 공존과 책임의식을 강조한다라는 아주 간단한 주제의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뽑아내보면요, 나제심은 한 대여섯 줄, 다제심은 대여섯 줄밖에 안 되죠. 간단하게 나제심도 한번 쓱 볼게요. 저랑 같이 쓱 봅니다. 한스 퀸이라는 인물도 나오고, 연대성이니 공정이니 관용이니 동반자니 봤더니 세계윤리가 나오네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들이 쭉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뭐냐면, 특히 진화 심리학에 근거하여 인간의 협력이나 상호 이타주 등의 사회성을 진화의 결과로 바라보는 매트리틀리는 어쩌고 저쩌고 고차원적 분석. 알아들을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이 대학 교수가 은근히 숨겨놓은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끄럽지만 우리가 쓰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의 용어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영미권에서 왔죠. 이거 영어 번역투의 문장입니다. 영어 번역투의 문장. 요령을 하나만 가르쳐 드리면요, 거기 특히 부분에 진화 심리학 이런 거 몰라도 괜찮은데요, 인간의 협력이나 상호 이타주의 등을 사회성의 진화의 결과로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이타주의나 나 이외의 타자를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타주의겠죠. 혹은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의 결과로 온 거냐? 진화의 결과로 온 겁니다. 이 화살표 하나도 의미를 갖습니다. 화살표 하나도.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인 거죠. 그죠? 그리고 잘 보게 되면요, 원래 인간은 이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란 책이 그렇게 논술 시험에 잘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기적이었던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이타적인 사회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세계 윤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거죠. 요 내용. 그러니까 해설 자료나 이런 것들까지 뒤쪽에 있으면 답까지 있으니까요,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다제심은 좀 황당합니다. 다제심은 잠깐 보겠습니다. 매틀리들리는 이타적 유전한 책에서 인간의 미덕이나 협력이나 공존의 윤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늑대의 딜레마라는 게임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협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늑대의 딜레마 게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한 $10쯤 가져가요. 근데 누군가 한 명이 누르면 그 사람은 한 $20, $30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갖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안 누른 상태면 이득이 된다는 거 아는데 소통이 부재한 상태니까 누군가 누르겠죠. 누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예시를 다 빼고 나면 다제심은 아주 간단하게 이런 말인 겁니다. 협력이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뭘 통해서? 늑대의 딜레마 게임 상황을 통해서 제기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여기는 세계윤리가 나왔고 여기는 세계윤리가 나왔고 여긴 그런 말이 없네요. 그런데 다시 고민을 해보면,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될 건지가 중요하죠. 아까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한 문장을 쓸 수 있는데 재심은 가나다는 공통적으로 세계 윤리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쓰면 일단 100점 만점에 50점은 갖는 겁니다. 전체 300자 중에 대략 한 30자, 40자 쓴 건데 그 정도면 채점 가능한 거예요. 단 합격할 답안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요 내용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시킬지. 근데 잘 봤더니요, 일단 인간이 주체겠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무엇을 느끼게 됐냐? 인간 이외에 동물이나 식물 등 자연까지 타자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인식을 한 거고요. 그 인식의 밑바탕에는 이기적인 개체만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고 협력이나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면 그 학생은 훌륭한 학생입니다. 이게 대학이 원하는
종합능력 창의성이에요. 종합능력 창의성입니다. 자, 그러면 절하면 어떻게 쓸 거냐? 절하면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절하면요. 재심은 가나다는 공통적으로 타자와의 공존과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윤리를 주장한다. 그쵸? 한 줄. 좀 다르죠? 그냥 세계 윤리가 아니라. 이때 가는 세계 윤리의 중요한 내용물로서 발언할 수 없었던 동식물 등 자연까지 책임지려는 소명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그 배경에는 이기적인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이타주의적인 사회성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세계윤리를 구성하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조금 말은 길었지만. 게다가 늑대의 딜레마처럼 이기적인 개체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할 경우 전체의 이익이 소멸되는 것을 인식할 때 협력과 소통은 더욱 중요해진다라고 말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장문이 아닙니다. 참고로. 장문이 아닌 거예요.